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실적 폭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간보고 3월달이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폭등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집 중인 뭡니까? 코로나 재택 치료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코스닥 외면하는 외국인,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 최근에 증시 하락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도 뭐했다, 외국인은 바이오주는 다 주워 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바이오주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지금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친화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주주들에게도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 외적으로는 뭘 한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 비용들을 늘리겠다, 그래서 3천억을 더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뭐 한다?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코로나19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없는 기업도 뭐다? 사실 제약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뉴스만 봐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엄청났다. 당장에 여러분들 아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얘네들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만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당장 2조 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미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가 1조 클럽을 가입하는 등 해가지고 1조 클럽에 들어서는 등 뭐다? 매출이 기본적으로 1조는 나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만큼 코로나 시대에 수혜주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제약바이오가 끝나도 코로나가 끝나도 이번에 이 백신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mRNA 기술이죠. mRNA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기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에서도 수혜를 받았고, 코로나가 끝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한다,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는 주워 담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수혜라든지 코로나바이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찾아보면은 결국에는 다 제약바이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약바이오에서 이슈를 받았던 게 뭐냐고 하면은 뭡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가 폭발하니까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연이어서 뭐 했습니까?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약주들이 크게 갔는데, 잘 생각해보면요,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말고도 충분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게 뭐였냐고 하면 감기약이에요. 실적 보면 뭡니까? 감기 환자는 분명히 반토막 났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 환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요. 근데 감기약은 뭐예요?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매출을 봤더니 감기약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징주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뭐 감기약, 급등 이런 건 잘 못 봤을 거예요. 늘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특징주, 진단키트, 특징주, 뭐 치료제, 특징주, 백신, 뭐 이런 부분, 아니면 특징주, 뭐 마스크, 뭐 이런 정도는 봤지만 이 뭐다? 지금까지 감기약에 대한 그 감기약도 충분히 매출이 많이 나왔음에도 분명한 건 뭐다? 묻혔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감기약에 대한 이 수요, 감기약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돼준다든지 이게 이슈를 타준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지금 이미 감기약의 매출이 급증했다. 이거는 이미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뭡니까? 확진자가 계속해서 최단 시대야. 드디어 이제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다 보니까 확진자 최다에 이제 뭐가 또 최다가 되느냐? 재택치료입니다. 그래서 전국 재택치료자만 지금 45만 명의 중환자 병상 하는데 지금 재택치료가 굉장하게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슈가 이제 되려고 한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정부가 무증상 경증 코로나 환자는 뭐하라? 종합 감기약을 복용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재택 치료자들한테 종합 감기약 먹고 있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뭐 열난다 해열제 먹고 그냥 감기약 먹고 그냥 있어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하면은 뭐예요? 커지는 감기약 해열제 대란. 지금까지 진단키트라든지 뭐 진단키트 아니면 뭐 치료제 마스크 이런 거 대란은 봤었겠지만 뭔가 감기약 해열제 대란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진단키트 대란, 뭡니까? 진단키트 대란이네 뭐 마스크 대란이네 이런 대란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주가들이 적게는 100%, 많게는 200에서 300%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감기약 대란이라는 이슈가 처음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로 뉴스 보니까 코로나 재택치료 본격화에 뭐예요? 일반 감기약 해열제 불티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뭐다? 재택치료 관련해서 처음으로 뭐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냐? 감기약이 없다. 감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동아제약 수요 못 따라갈 정도 대원제약 생산 공장 풀가동하는데 뭐예요? 감기약이 상비약을 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감기약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약 풍기대란 현상.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뭐예요? 과거에 진단키트 풍기대란에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다? 감기약이 풍기대란 현상을 통해서 감기약 관련 수혜주들, 이 감기약을 판매, 제조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눈여겨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들의 상승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무슨 종목이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미 여러분들 대다수가 알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뭐가 있냐고 하면 주택치료 전환, 감기약 수요 급증, 대원 3일제약 뭐라고 하면 이미 대원과 3일제약을 주목해야 된다. 이제 대원과 3일제약을 주목하세요라고 이미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셀프 재택치료 예고의 감기약 콜대원 품절 사태 강세다고 하면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였습니다. 큰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움직였어요. 한 10% 정도 움직여주면서 주가도 봤을 때 사실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긴 하지만 2만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특히나 2만원대와 25,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강력한 이제 신고가를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 게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이미 대원제약은 뭐다? 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제 3일제약, 3일제약 맞나요? 3일제약 이미 감기약 관련된 수혜주로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감기약 하면요? 자, 대원제약, 동아약품, 3일제약, 고려제약, 서울제약, JW 중해제약, 중해제약, 종근당, 점점점 기타 등등등 많아요. 웬만한
이 감기약은 웬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다 건드리고 있는 이 업종이다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사실 무언가를 소개시켜 드려야지 했을 때 대장주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서의 이 놀고 있는 종목들도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실적 폭등,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집 중이야, 그 다음에 재택치료 관련한 이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코로나 재택치료에서 바이오 최대 수혜주는 뭐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감기약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뭘 보면 되느냐? 이제 감기약, 감기약을 이제 보면 됩니다. 감기약. 그래서 이 감기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좋은데,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조금 더 나아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많게는 10번은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감기약,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감기약 관련 모멘텀만 여러분들이 좀 일단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좀 더 꼬아봤을 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더 해보시면 좋은 게, 자, 감기약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과거에 제2의 마스크 대란 오나, 자, 편의점 자가 진단키트 발주 정지, 이제 없으니까 뭡니까? 편의점이 갑자기 또 나오죠. 과거에 보면, 자, 편의점, 또 최근에 보면 뭐예요? 과거에 편의점 우한 폐렴 반사이익 봤다, 마스크 감기약 매출 폭증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풍기대란 현상이었던 걸 봅시다. 타이레놀, 마스크, 진단키트, 감기약, 이 네 가지를 다 파는 게 어디야? 약국에서도 팔지만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로 연결되냐고 하면 매출의 영향이 똑같이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요? 과거 이제 자가진단 키트, 마스크 대란도 편의점에서 했었던 거고, 편의점에서 마스크, 감기약 매출 뭐 이렇게 했었고, 책도 특히나 보면 뭡니까? 최근 뉴스예요. 2022년인데 5회 오면 없어요. 재택치료자 느니까 뭐한다? 감기약도 타이레놀도 동났다. 이거 여러분들이 편의점만 볼 수 있죠. 여기 뭐 파스도 있고, 타이레놀도 있고, 감기약도 있고, 여기 마스크도 있고, 진단키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오전 중으로 약이 다 팔린다. 오전 8시에 상비약이 들어오는데 약이 다 팔려요. 진통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등 안정상비약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자가진단키트 매출을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감기 판매량도 63% 증가했고요. 열흘간 타이레놀 진통제 판매량이 전월 대비 또 증가, 종합감기약은 100% 증가, 증가, 해열 진통제 매출이 전달 대비 증가, 쌍화보 증가. 그러면서 늘어나는 재택치료에 대응하고 동네 병원 코로나19 검사 확대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의도가 반영되다 보니까 다들 어디로 간다? 똑같은 약을 파는 편의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왜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합니까? 사실 이 담배를 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들리면 그냥 군것질거리라도 한두 개 또 뭐예요? 사거든요. 뭐든 또 사거든. 특히나 여러분들 현금으로 생각해요. 현금으로 이제 5,000원을 들고 있다. 그럼 만약에 4,500원짜리 담배를, 제가 담배를 안 펴서 4,500원 맞나요? 담배를 사면 이 500원 잔돈 남은 뭐예요? 잔돈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괜히 500원 뭐 하나 더 사. 저도 그냥 문방구나 어디 갔을 때 지폐가 있어서 그 지폐를 쓰면은 괜히 잔돈이 싫어가지고 잔돈에 맞춰서 더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간 김에 또 뭐한다? 간 김에 또 그냥 군것질거리라도 하나 더 사게 된다. 그럼 이게 또 뭐가 된다? 편의점 매출 증가에 또 증가에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모든 제품들, 의약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약국도 있지만 뭐도 있다. 편의점도 있다. 그러면 이 편의점의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뭐래.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매출 뭐래. 대형마트 처음으로 역전했대요. 코로나19 영향으로서 편의점의 매출이 대형마트를 증가했다. 물론 이게 1인 가구 증가 영향도 있긴 하겠죠. 과거에는 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그 지하에서 같이 장도 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1인 가구 증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다 편의점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뭐예요?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런 바닥에 있는 편의점 관련 수혜주를 주워 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래서 감기약 어쨌든 실제로 진짜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감기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렸죠. 대원제약, 동아약품 막 등등등 뭐뭐 제약의 대다수의 기본 뭐뭐 제약은 감기약을 판매합니다. 감기약을 이제 업종 같이 제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꼬아 봤을 때 이 코로나라는 이슈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이 집중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편의점 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실적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 위드 코로나 수혜주 실적 관련 수혜주로서 뭘 보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편의점 관련주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얘도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은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 2011년도에 여기서 쭉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여기서 이제 코로나 여파로 무너져 첫 터칭하자마자 2배 정도는 다이렉트로 쌓아 올렸고 얘 같은 경우도 대충 그려봐도 여기서 이제 하방 추세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이 이제 완성된 구간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25,000원대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다가 하방 추세 뚫고 10년 만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인데 8년 만에 이제 딱 여기서 강한 돌파 나오면서 45,000원에서 6만원까지 한번 상승세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우량주를 좋아한다 하신 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GS 리테일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